세계에서 온 다양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우리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는 국경 없는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산 다문화 전문 의용 소방대에서 활약 중인 파키스탄 출신의 김하준 대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이웃으로 자리 잡고 계시지만 정착하기까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여정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어려움과 또 어떻게 이겨내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하준 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1주 만에 다시 뵙는데요. 네. 처음에 2001년에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계기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됐는지 당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2001년이면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고 그때 이제 한국에 대한 한자 하나도 몰랐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당신 그때 친구 한 명이 있더라고요. 거기 또 파키스탄에 있을 때. 예.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대한 살짝 얘기하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웃 나라는 잘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 대한 잘 몰랐고 또 가깝고 또 되게 멋있고 뭐 손 많고 바다가 있고 산 많고 저는 사실 바다를 좋아합니다. 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바다가 없어가지고 바다가 좋았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서 그 친구 따라를 제가 처음에는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갓 성인이면은 더 오래 사셨네요. 네. 파키스탄 산 거보다. 네,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또 오래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름이 김하준이시잖아요. 네네. 네. 원래 그 파키스탄 이름은 어떻습니까? 원래 파키스탄 이름은 오벳이라고 있는데요. 오벳이요? 네, 오벳이란 이름이 갖고 있었는데요. 그 뜻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신께 준수한 사람이라고 거의 비슷한 거고 순종한 사람. 신께 순종하는 사람. 오벳. 그 이름이. 그냥 순종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신보다는 또 순종한 사람. 네네. 준비된 사람. 그런 이름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김하준이라는 이름 그럼 어떻게 직접 지으신 건가요? 예. 제가 제 이름은 이게 재미있는 이 얘기인데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원래 오벳이 해가지고 오씨를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제 나라의 이름도 좀 살리면서 또 다시 새로운 이름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름 개명하기 전에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성 따라 김씨를 해버렸습니다. 먼저. 아빠가 아직 한국 이름이 없으니까. 네, 아직은 제가 그냥 제 나라의 이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법주에 이제 그 법원에 신청해서 바꿔야 되는데, 근데 아이가 먼저 이렇게 이름 김씨로 이렇게 엄마 따라서 먼저 등록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씨로 하면 뭔가가 이상할 것 같은데 아빠가 오시고 아들은 김씨고 학교에서 혹시나 나중에 뭔가 이상한 관계가 되는 아이가 생각하다가 제가 애기 성 따라서 김씨를 일단 성을 보통은 아빠 성 따라 아이를 하지만 저는 아이 성 따라서 김씨를 선택하고 하준이라는 이름이 이제 제가 살짝 고민하다가 원래 하나님의 한자에서 하자 빼고요. 준수한 자의 준자 또는 준비된 자의 준자를 제가 이렇게 좋아해서 그냥 한글로 하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준비한 자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 이름이. 좋은 뜻이네요. 네. 이름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오벳으로 해도 사실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름은 괜찮은 이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부부와 아들이 같은 성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처음에 이제 친구분을 따라서 한국에 왔는데요. 네. 한국에 처음에 오셔서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진짜 20 몇 년 뒤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추억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 갖고 좋은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만 또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들 좀 만나세요, 처음에는. 뭐 항상 지나가다가 한국말 모르지만 사람들 항상 인사할 때 밥 먹었습니다. 이렇게 밥 먹었냐고 물어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안녕하세요보다는 왜 밥 먹었냐고 물어보냐고 이렇게 한번 친구한테 물어봐서 한국말. 그러니까 이제 곧
한국이 아픔이 지나가는 순간이었으나 1999년에 이제 IMF에 대한 네, 좀 지나갔던 네, 사람들의 힘들었죠. 아픔이 있었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 서로 잘 챙기고 정이 많구나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일하자마자 한국에서도 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사기당하다 그래야 되나? 그 회사 관련해서 회사 그러셨군요. 관련해도 그렇고 사기당한 것보다도 그냥 굉장히 아픔 일이 회사에서 네, 생겨가지고 그렇군요. 또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맞았기도 하고 이런. 그래가지고 이런 추억은 제가 절 안 얘기하려고 하지만 물론 그때 당시는 그거를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저에게 오늘 있게 하는 게 그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를 또 강하게 만들어주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처음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뭐 어떤 일들을 해보신 건가요? 사실 제가 안 해본 일 중에 생각하자 그러면 진짜 어떤 거 안 했을까 생각할 때가 좀 고민이 많은데 그렇군요. 모든 현장 일보다 벽돌 나르기, 막 모래 나르기, 또 심지어 그 새벽에까지 나가서 이제 그 남탕 있죠, 사우나 같은데 네. 그런 데서 또 지금 청소하기 새벽에 목욕탕 같은데 청소로 알바도 했고 또 골프장에 가가지고 골프공 같은 거 주워 다닌 거 네, 옛날에는 기계가 네. 없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직접 다녔었거든요. 하셨군요. 네네. 그런 알바까지 해가면서 또 뭐 시장에서 과일 장사 또 상하차 뭐 하여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힘든 일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일이 제일 힘드셨어요? 기억하시기에? 힘든 일이 제가 사실 제일 어렵고 힘든 게는 지금 또 제 몸에 벼에 있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대리석 같은 거 몸에 이렇게 허리에다가 짊어가지고 올리는 거 좀 이렇게 전달해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기계가 그때 많이 발전 안 돼 있어가지고 뭐 몸에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면서 뭐 일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했을 때 그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냥 그때 당신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뭐 지나왔는데 지금 세월 지나니까 그 아픈 다친 그 자리가 계속 아파요 지금도. 그 일이 안 잊혀지더라고요. 아이고 치료를 계속 하셔야겠네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다행입니다. 뭐 눈피 오거나 이렇게 하면 뭐 애린 거 있죠. 그렇죠, 그 자리가. 그렇죠. 허리 한번 다치면 오래 가니까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반대로 혹시 기억에 남는 이 일은 그래도 할만했다 이런 일은 혹시? 제일 재미있게 하는 일이 과일 장사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과일 장사? 과일 장사를 하면서 제가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언어를 많이 배웠어요. 언어를 많이 배우게 되고, 그때 당시니 일이 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새벽에는 상하차를 해요. 과일 오는데 상하차 하면서 새벽에 가서 나가서 일하면서 아침 새벽에 이제 끝나고 나면 돈 받아요. 그 돈으로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또 과일 몇 개 사요. 그 과일 싸다가 또 재래시장 문 앞에 갔다가 또 과일 이게 전시해야 합니다. 그 과일로 또 2배로 일 만들어요. 또 1-2시간 만에 2배 일 만들어서 집에 가서 또 잠자고 또 밤까지 자다가 또 나가서 새벽에 일하는데 피곤해도 되게 재밌고 되게 행복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장 앞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와서 되게 이뻐해주고 그러면서 한국말 하나씩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사투리도 배우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그때는 김하준 씨가 아니고 그때는 오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KBS 프로그램 중에 이웃집 찰스라는 데 출연하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는 뼛속까지 한국인이 됐다라고 하셨어요. 일상 속에서 이제 지금 한국인이시잖아요. 국적이. 내가 진짜 한국 사람 된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는 혹시 언제신가요? 사실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얼굴만 무늬만 외국인이지만 저는 이제 민정상 또 국적도 한국인이니까 그렇죠. 더 너무서 제 장기도 귀화했다고 합니다. 장기도 귀화했다고요? 네. 먹는 것 갖다가 제일 이제 힘들어합니다.
제가 일하는 순간에 출장 나갈 때가 있어요. 해외에 나갈 때가 있는데 제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처음에 가면 우리나라 음식이나 그 나라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 네. 하루 이틀밖에 못 갑니다. 배탈 나거나 예. 속이 불편하거나 그때 라면 찾거나 매운탕 찾거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도? 네, 그런 거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갔다가 오면 일주일 동안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대국, 뼈해장국 그런 것만 먼저 먹습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거네요. 아유, 완전히 사실 24년 사셨으면 뭐 그냥 한국인이시죠. 뭐 내장이 뭐 귀화가 된 걸 떠나서 외국 음식 먹기 힘들죠. 사실 이렇게 외국인이면 자기 나라 음식 좋아하고 외국 음식 좋아할 줄 아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김화준 대장님은 한국인으로서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 사는 분들 중에는 그런 자부심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도 하셨어요. 어떤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이 대원들도 그렇고 다문화 친구들도 그렇고 저보고 조금 오버하지 마라 그래. 왜요? 저는 한국에 대한 국뽕이 좀 심해요. 네, 되게 한국이 찬양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디 가도 대한민국 이 얘기도 많이 하고 어디 가면 한국에 대한만 얘기하고 그러면 외국인 친구들랑 만나서 야 한국에서 이러면 안 돼. 너희 나라들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다 보니까 친구들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 나갈 때입니다. 네. 한국 여권 카운터에 딱 내고 바로 그 분들이 그 나에 대한 대하는 그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 얼굴은 이랬지만 의심받을 때도 있어요. 여권 위조하고 오는 거 아닌가. 아이고. 그래서 한 분 그 여권 센터에도 불려가가지고 위조 확인도 하고 했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달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잘 몰라요. 그냥 오히려 반대로 뭐 헬조선이라고 많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 잠깐 반대로 파키스탄 한번 보내볼까 어때요? 저희 아내한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불평불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 3개월 가서 파키스탄 좀 살아와라.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느껴질 거라. 예. 정말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얘기합니다. 아유. 한국에서 24년 사신 분인데 한국에서 평생 나서 사신 분보다 훨씬 애국심이 더 높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국인 아내와 가정을 이뤄서 아까 이제 아들 한 명 두고 살고 계신데요. 두 분은 그럼 처음에 어떻게 만나신 건가요? 이게 2015년에 제가 이제 같은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아내가 저희 후배였어요. 항상 후배였고 한창 후배가 제가 또 그 대학원 다니고 있으면서 밑에 이제 그 선배님들 몇 명이 힘들어한 이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이런 삶에 대한 힘들고 어렵고 그분들도 이제 외국인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뭐가 어렵다, 힘들다, 어떤 교수님이 어렵고 어떤 문화가 어렵고 그거에 대한 제가 상담 많이 해드리고 네. 이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그분들 그거에 대한 위로받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우리 아내와 함께 방 속에 있는 친구가 우리 아내한테 하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 고민이 상담 들어왔어요. 고민 상담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고민에 대한 좀 위로해주고 해결해줬더니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처음에 고백을 받았습니다. 고백을 먼저 받으셨어요? 네, 아내가 이야.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했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혼나요. 그럴까요? 예. 네, 고백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혼하실 때 혹시 양가 부모님들의 반대가 좀 있으셨나요? 사실 양가 쪽보다는 그냥 우리 이제 와이프 쪽에 조금 더 어려움이 많았었고 네. 이제 우리 쪽에는 아버지가 이제 뭐 어차피 내가 한국에 오래 살았고 또 내가 좋은 길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를 넘어갔지만 네. 아내 쪽에는 절대 안 된다. 우리 가족에는 외국인이라는 게 절대 안 된다. 그땐 좀 그랬었어요, 한국이.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래도 그렇다면
집 나가서 둘이 알아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연락을 받았지만, 제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집 떠나고 부모 떠나서 오래 살아왔지만, 부모의 품에서 떠나고 사는 게 인정이 어렵다. 네. 하지만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도 결혼 안 할 거다. 그러면서 기다리자. 예. 네,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기다리자. 그래서 아내 부모님에게 좋은 모습과 좋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아무튼 넘어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한 1년 정도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1년 동안 진짜 긴 시간인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1년을? 되게 설레한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되게 감사한 시간도 있고, 그래요? 되게 저희 자신에게 한 도전할 시간도 있고, 사실 좀 힘들다.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오히려 그 힘든 상황이 나에게 행복이 갖다 주는 게 그거에 대한 대가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장인 장모님이 김서방이라고 부르셔야 되는데 그러면 좀 어색하다고 파키스탄 이름인 오벳이라고 부르신다면서요? 네, 이제 옛날부터가 네. 이제 이렇게 오벳이라고 불러가면서 이제 어디 가도 우리 김서방 우리 사위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 집에 아들 한 명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큰 아들이라고 둘째 이제 소개해요. 우리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많이 소개합니다. 이야, 완전히 뭐 가족이 되셨네요. 네, 가족입니다. 얼마나 네. 잘하셨길래? 아유, 잘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저를 너무 이뻐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24년 사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와 지금 그 한국 사회 다문화 관련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네. 네. 그 변화를 직접 느끼셨을 텐데요. 네네. 앞으로 그러면 점점 더 다문화 사회가 될 텐데요. 네. 어떻게 발전해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때와 지금 진짜 뼈를 느꼈어요. 저는 살과 뼈를 정말 느꼈어 변화가. 네. 그때 당시엔 일단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다문화나 외국인에 대해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오직 외노자만들 많았었고, 그렇죠. 예, 그냥 어디 가도 외노자 소리만 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일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금 다문화와 함께 가야 될 사회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큰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SNS 또 이렇게 TV를 이제 들으면 많은 그 훌륭한 외국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프로그램 네. 같은데 네. 그 자연스럽게 인식이 바꿔가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다문화도 그 우리 속에서 들어가서 네. 하나가 되는 그 사회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예. 예, 그 인식이 좀 이제 다문화가 뭐 별나라 얘기가 아니라 하나에 함께 살아가야 될 민족, 우리도 하나다. 그런 사회가 많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진짜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그럴 아마. 것 같아요. 뭐 예. 다문화란 얘기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다문화라는 단어도 많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국경 없는 대화. 오늘은 안산 다문화 전문 의용 소방대원으로 활동 중인 파키스탄 출신의 김하준 사장님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낯선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모습이 참 많은 느낌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소개해 주세요. 네. 요즘에 제가 자주 듣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불러주는 노래라서, 바보 몽창이 똥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이순희 씨가 부르는 노래인데 요즘에 굉장히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순이의 바보 멍청이 똥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얘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